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원풍 시작합니다. 이제 10월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항상 나오는 책이 있죠. 새해의 키워드를 짚어보는 서점과 베스트셀러 1위 책. 바로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에서 펴내는 트렌드 코리아 2025입니다. 오늘 경제훈풍은 TV 방송 중에 가장 먼저 이 책의 공동저자를 모시고 25년 소비 트렌드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회원 소비자학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진짜입니다. 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이 책을 보고 나올 때가 되고 예고가 나오면 서점 가서 이 책을 삽니다. 네. 작년에도 읽었는데 다시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작년 책을 이렇게 보니까 네. 굉장히 정확한 진단을 하셨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참 올해도 무더위만큼이나 이 역대급의 변화와 트렌드들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크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4년 올해 일단 트렌드 상품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10대 트렌드 상품 첫 번째는 푸바오입니다. 푸바오. 팬더 푸바오. 네, 맞습니다. 예. 국내 최초로 자연 번식에 성공한 자이언트 판다인데요. 예. 아무래도 아기 판다의 귀여움과 또 사육사분들과의 순수하고 따뜻한 관계가 인기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예. AI 스마트폰인데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AI를 사용할 수 있는 핸드폰입니다. 네. 사용자에게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모바일에서의 인공지능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에요. AI 스마트폰의 현재 시장 비중이 벌써 10%를 넘어섰다고 해요. 네. 그리고 2027년에는 43%에 이를 거라고 전망 중입니다. 그렇군요. 네, 다음 세 번째는 숏폼 음원입니다. 네. 이제는 음악도 짧게 듣는 시대인데요. 음악의 일부만을 떼어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 발매된 노래가 그래서 역주행을 하기도 했어요. 아무래도 챌린지 등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하면서 음악을 듣다 보니 보다 풍성한 음악 감상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번째는 일본 여행인데요. 일본 여행. 네, 예. 올 상반기 전체 출국자 중 31.7%가 일본에 가셨다고 합니다. 예. 특히 또 이번 추석에는 해외에 나가신 10명 중에 4명이 일본을 택하셨다고 하는데요. 저만 안 가본 것 같네요.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안 걸리고 시차도 없고 또 음식에도 문제가 없다 보니 많이들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특히 상반기에는 환율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렇죠. 네, 다섯 번째는 시커머스입니다. 이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쉬인 같은 곳인데요. 불황 속 위축된 소비 심리를 자극해서 적은 금액으로도 양껏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이 인기의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는 공공기관 유튜브입니다. 예. 공공기관의 주요 홍보 전략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 가지 유머러스하고 트렌드한 밈을 공공 부분에서 한다는 데서 오는 역설적인 재미 때문에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저렴이 화장품인데요. 균일가 생활용품점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화장품들을 의미합니다. 저가 소비 트렌드에 더해 10대, 20대 소비자를 공략해서 그들이 많이 가는 곳에서 소용량, 소포장, 가성비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로컬 브랜드인데요. 네. 지역 명물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인지도와 영향력을 가진 곳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다들 지역성을 독특하다고 생각하고 열광을 한 것 같아요. 네. 또 거기서만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정판 니즈를 자극하고 또 요즘 여행 트렌드가 특별한 곳에 가고자 하는데요. 그것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아홉 번째는 스포츠 관람입니다. 아시겠지만 프로스포츠 관람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맞습니다. 네, 프로야구는 1천만 관객 시대를 열었고요. 축구도 200만 관중을 넘은 지 오래고 농구 역시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스포츠는 가성비가 뛰어난 니즈이기 때문에 취미이기 때문에 스포츠까지 덕질이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육아 지원 제도입니다. 주변에 육아휴직 하시는 분들 꼭 한두 분씩은 계실 거예요. 그 정도로 육아휴직제가 개편이 되었고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부각되면서 관심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10대 트렌드 상품은 이제 이런 게 있었고 이제 문제는 이제 25년 이번 책의 이제 주제인데 25년의 소비 트렌드는 어떤 것일까? 이건 키워드예요. 네. 작년에도 키워드가 나왔었는데 올해도 키워드로 냈는데 10개 키워드. 제일 먼저 옴니버와 아보하.
이게 그냥 보기에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옴니보어는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변화를 나타내는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의미는 주어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소비자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요. 네. 사실 옴니보어는 잡식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회학에서는 취향이 폭넓은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했고요. 예. 이번에는 소비 트렌드로서 의미를 확장해서 집단의 전형성은 약해지고 또 취향의 개체성은 커졌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난 이유는 우리들이 모두 오래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고 여러 가지에 도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보니 네. 소비에서도 다양성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연령이나 성별처럼 속한 집단에 맞춰서 순차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고 또 여러 경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전과 같은 세그멘테이션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예. 그래서 한 백화점에서는 의복 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남성복, 여성복, 아동복이 아닌 트렌드팀, 클래시팀, 액티브팀, 뉴스팀 이렇게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마케팅을 할 때 여러 가지 추론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양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네요. 그럼 아보아는 무슨 뜻입니까? 네, 아보아는 아주 보통의 하루의 아, 약자입니다. 한국어이군요. 네. 아주 보통의 하루. 네. 아보아. 그래서 무난하고 소확행 비슷한 그런 의미? 네, 굉장히 유사합니다. 네. 무난하고 무탈하고 조금은 좀 평범한 하루를 추구하는 태도인데요. 소확행이 작은 사치나 스몰 럭셔리로 조금 변질된 것과는 달리 아보아는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가 가장 나한테 잘 맞고 내가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또 요즘 긍정적인 사고로 행운에 감사하는 것들도 아보아 트렌드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군요. 네. 이런 트렌드. 그다음에 토핑 경제. 제가 이게 토핑 경제가 제일 좀 의아하던데 토핑 뭐에다 이제 토핑을 얻는다. 뭐 기존의 것에다가 토핑을 얻는 그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토핑 경제는 부수적이나 부가적인 것으로 차별화를 추구한다는 그런 트렌드인데요. 아하, 예. 아무래도 좀 경기가 밋밋하고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작은 것 하나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이스크림 위에 내가 원하는 토핑을 얹어서 먹고 또 가방에는 키링을 달고 헤드폰에도 헤드밴드나 이어캡 같은 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구매하는 것 이런 것들이 토핑 경제인데요. 소비자들의 효능감이 충족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이런 테마로 해서 어떤 상품들을 나올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여지가 있는 거네요. 네. 페이스테크. 페이스테크라는 건 얼굴에 대한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기술이 얼굴을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아. 네. 요즘 많이 보시는 것들이 자동차가 전기차의 경우에는 앞에 라지에이터 그릴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눈이나 입처럼 표현을 하고 네. 서빙 로봇이나 배달 로봇이 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많이 우리 보실 식당에 텐데 가면 배달 로봇이 네. 눈, 코, 입이 있듯이 네, 그렇게 맞습니다. 입히는군요. 네, 얼굴을. 그래서 기술에 인성이 부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해서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인천공항에 가시면 출국 심사를 할 때 내 얼굴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출국 심사가 가능한 기술이 이미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특히 이 페이스테크가 중요해진 이유는요. 어포던스라는 개념이 중요해졌기 때문인데요. 네. 어포던스라는 거는 처음 보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가이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 기술이 너무나 빨리 발전하고 있다 보니 처음 보는 제품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처음 보는 제품을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어포던스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어포던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의 얼굴과 표정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이 어떤 표정과 어떤 얼굴을 닮아갈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하는 트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이테크하고도 관련이 깊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나오는 어떤 트렌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그다음에 이제 무해력, 해가 없다는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 없는 무해한 것들이 힘을 가진다라는 트렌드입니다. 작고 귀엽고 착 붙어 있고 또 때로는 조금은 미숙한 것들이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역설적인 트렌드예요. 무해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에게 영향력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힘을 가진다라는 것은 사실 침체 시대의 트렌드 축소와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것들을 이제 조금 치유하고 내 마음속에서 위로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무해한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들을 더욱더 추구하는 트렌드가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해를 입히지 않으면서 어떤 자신만의 개성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트렌드. 그라데이션 K.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어떤 식으로 네.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라데이션은 연속적으로 색깔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K, 즉 한국적인 것이 이제는 기다 아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인 것이 아닌 예. 연속적 개념으로 이해하자 하는 키워드입니다. 한국적인 것을 연속적인 것으로 이해하자. 네,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걸그룹인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걸그룹을 육성하는 방법은 소위 말하는 K 아이돌 방법. 이런 경우에 과연 K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는 요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 분들이 많이 와 계시기 때문에 네. 식당 등에서도 할랄 음식을 낸다거나 그들을 위해 별실을 마련한다거나 그렇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면 그것은 K가 아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문들의 답을 하기 위해서는 yes, no 라기보다는 굉장히 변화하고 있는 아. 역동적인 모습으로 K를 이해해야 한다. 그러한 뜻을 담은 트렌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전통의 K만 K다라고 고집하는 게 아니라 네. K의 진화를 받아들이는 트렌드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다음에 이제 물성 매력. 물성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들이 쉽게 이제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물성. 그 물성인가요? 네, 맞습니다. 직접 경험할 수 있고 또 손에 잡힐 수 있는 요소들, 그런 요소들로 매력을 이끌어내자 하는 키워드입니다. 요즘 팝업 스토어가 굉장히 많아지는 이유하고도 맥락이 통할 것 같아요. 예. 팝업 스토어라는 것이 우리의 컨텐츠 혹은 우리의 제품을 사람들이 전체적인 공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인데요. 예. 그것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 기업이 말하고자 하는 바 혹은 이 기업의 문화까지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 제품에는 어떤 물성을 추가적으로 줄 수 있을까가 될 것 같습니다. 직접 만져보고 느껴보고 네. 거기에 반응해보고 네, 맞습니다. 그런 트렌드다. 다음에 이제 조금 다른 이제 섹터로 넘어가는 건데 기후 감수성 이거는 진짜 기후 변화와 관련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대응하는 능력. 네, 그런 키워드입니다. 예. 아시겠지만 이번 추석에 열대야였던 게 사상 최초라고 해요. 기록적이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 주에는 갑자기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졌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기후변화가 굉장히 급격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농작물이나 수산물들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수확이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후에 적응하는 것이 곧 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후에 있어서도 정책보다는 기후복지처럼 기후약자들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다 같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는 키워드를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기후 감수성에 대한 트렌드 이건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될지는 저도 참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키워드가 공진화 전략입니다. 공진화라는 것은 함께 나간다. 이런 공진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함께 성장하고 그러면서 여러 진화하는 기업들이. 트렌드를 의미합니다. 예. 자동차 제조사하고 가전제품 회사가 서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예. 또 자사의 기술을 오픈소스로 개방해서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혼자만 잘 살면 재미가 없죠. 같이 예. 성공해야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렇군요. 이 공진화 전략은 사실은 뭐 아주 오래전부터 사실은 조금씩 진화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뭐 전자제품 회사가 전자제품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네. 회사가 자동차 과거에 우리가 클래식한 전통적인 자동차만 만드는 게 아니다. 네, 근데 그런 분야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굉장히 많고 식품 회사들도 여러 가지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하고 같이 공조를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산업 구조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분법적인 게 아니고 네. 굉장히 그라데이션화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섞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맞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10번째 키워드인가요? 원 포인트 업. 원 포인트 업. 한 가지만 잘하자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예측 불가능한 시대이다 보니 네. 어떤 한 가지 것에 굉장히 잘하는 것은 리스크가 커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나에게 집중해서 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하자라는 그런 밸류업 자기개발 트렌드입니다. 하나만이라도 잘하자. 네, 누구나 잘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 스펙 쌓기보다는
작은 루틴을 실천하는 것,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일을 365승을 하면 여전히 1이에요. 하지만 1.01, 즉 1%가 달라지는 1.01을 365승을 하면 37.8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1%의 변화만으로도 큰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우리가 트렌드를 살펴본다고 봤는데 이 중에서 제가 새해 다짐으로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원포인트 같은데 한번 실천해 보고 이 부분을 이용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비즈니스계에도 다 적용이 되시는 단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원포인트업을 노린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금 2023년에도 그 2024 트렌드 코리아를 내시면서 키워드를 많이 내셨고 이제 올해도 이런 키워드를 내년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소비 트렌드라는 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고 정의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최근에 경기가 조금 밋밋하고 굴곡이 없다 보니 소비 트렌드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어요. 네. 하나는 작아지는 방향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지향적인 방향입니다. 작아지는 방향. 네. 예. 그래서 주로 나에게 집중을 해서 큰 일을 벌이지 않는 것. 그런 현상들이 많습니다. 사회의 움직임이 한 방향으로 몰려가면서 역동적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이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네. 최근에는 좀 잔잔하고 세세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근데 이럴 때야말로 좀 경계가 사라지고 많은 것들이 흐려진다라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선입견 혹은 고정관념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기회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작은 소비, 어떤 변화가 크지 않는 작은 테두리 안에서의 변화 네. 이런 거를 읽어라 그렇게 말씀드렸.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요리 프로그램 그 흑백 요리사 네. 프로그램을 얘기해서 특정 프로그램을 얘기해서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편의점에서 만들 수 있는 요리를 해와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저는 그 톱 쿡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화려한 요리를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어떤 분은 라면을 그냥 네. 대놓고 맛있게 끓여서 아니 편의점 라면이 제일 소박하고 제일 맛있게 나왔으니 이걸 정성껏 잘 끓여보는 게 맛있는 거 아니냐. 그게 연상이 되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런 소비들. 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작은 행복들. 네. 이런 것들이 트렌드다. 네. 제가 맞냐고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네. 인식하는 게. 네,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소박한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여내는 것이 여러 SNS에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네네. 그 이유가 바로 요즘의 트렌드가 작은 것 혹은 현재 지향적인 것을 지향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소비자들의 마음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 그것에 눈길이 가고 그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2024년에 제시하는 2025년 트렌드 이거 계속 한번 읽고 말 게 아니고 연중 한번 계속 읽으면서 또 트렌드에 따라가보는 연구해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트렌드 코리아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이혜원 박사님과 함께 여러 말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는 옛말, 이제는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의 미래를 단단하게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세 가지 도구. 세 가지 도구가 준비된 자만이 더 나은 미래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위한 인생 전략. 지금 만나보세요.